취업 컨설팅계의 입센 누나들이 떴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톡 쏘는 매력의 소유자, 커리어 컬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트원의 손예진, 스텔라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니, 연기력이 진심으로 혼돈이 온 건지 예. 그 경계에 있었어요. 굉장히 예, 분위기 예. 좋았어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송아쌤부터. 저는 네. 근데 그냥 지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예. 자연스러운가요? 아, 예. 네네네. 제가 네. 송아쌤하고 인사를 할 때 앞으로는 네네네. 송아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송하. 팽하 이런 게 유행이니까. 그쵸. 송아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예. 교욱 씨가 네. 팽수 성대모사를 되게 아, 잘해요. 저 좀 해요. 한번 팽수 성대모사 잘해주세요. 되게 잘해요. 자, 최준생처럼.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면접 보러 왔습니다. 막 이래. 긴장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텔라 쌤은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너무 네. 잘 지냈고요. 빨리 저희 본론으로 아, 들어가요.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야죠. 되게 네. 불편하신가 봐요, 이 상황이.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최종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네. 이 최종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시작했지만 아주 즐거운 분위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계속해서 이제 취업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붙는 친구들은 너무 뭐 다 붙어서 골라갈 정도로 이렇게 네, 좋은 성적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서류에서 안 되고 뭐 1차 면접 겨우 가도 안 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딱 원하는 기준이 확고하지 않나. 그래서 그 기준만 맞춰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평가고 네네네. 어떤 면에서는 좀 이 기준에 딱 특정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부합을 해야 취업이 된다라는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 제자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2019년도는 정말 너무너무 최악이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고 저는 진짜 보여지고요. 사실 되게 안타깝지만 2020년도 그 채용 전망도 사실은 밝지 않다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저도 진짜 18년도랑 좀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만 또 느끼는 것이 이번 연도는 정말 유독 면접에 가서 최종 합격을 한 친구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대기업은 특히나 한 명 뽑는 데서 진짜 몇천 명이 이렇게 정말 몰리다 보니까 이 최종 합격을 한 기업을 하는 것이 정말 귀해졌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거는 남녀 구직자들 통틀어서 정말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좀 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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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희가 오프닝은 팽수로 즐겁게 네,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취준생 스코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상 네. 마음이 네. 좀 네. 무거워져가지고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진짜 그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뭐 취업 결산 같은 것도 이제 할 거고 또 이제 또 연초가 되면은 이번 뭐 시즌에 대한 뭐 이번 연도에 대한 고용 전망 같은 거를 굉장히 지속해서 이제 직업 방송에서 네. 해왔는데 뭐 저도 굉장히 이걸 자주 말씀드렸고 저희 외 다른 분들도 컨설턴트 분들도 정말 입을 모아서 했던 얘기가 2018년이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채용 풍년의 마지막이다. 2019년으로 갈수록 어렵고 2020년 더 어려워질 거다. 그 이후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까지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도 예. 그런 말 하는 게 안타깝지만 근데 좀 그게 약간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내가 갈 회사라든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네, 투데이 잡스랑 같이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거나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가져가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2019년 취업 결산을 저희가 보내드렸고 오늘은 두드려도 쉽게 열리지는 않는 취업의 문에서 그 앞에서 좀 더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취업자들을 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취준 시절에 이제 송아쌤, 스텔라쌤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막막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느끼셨던 어려웠던 어떤 게 점. 있었을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학부를 나왔었기 때문에 예, 예.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정말 정보가 1도 없었어요. 그쵸. 물론 이거는 제 개인의 잘못이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정말 거기에 그거에 대한 좀 막연함이 있었고 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평균 친구들보다 한 살이 조금 이제 늦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아무래도 또 여성이다 보니까 그 나이 측면에서 혹시라도 좀 그게 공백기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특수 전공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채용 시장의 그 폭이 남들보다는 좀 좁았었고 또 안정성 측면에선 그때 당시에도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던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입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똑같은 고민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면접 갔을 때 약간 좀 뭐 여성으로서 체력적으로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는 못 받으셨나요, 질문을? 저는 다행히 이전 직장에서는 그런 질문까지는 받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네. 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입 시장을 이제 넘어서서,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종종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장벽은 좀 있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신입 때는 면접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롯데그룹은 워낙 또 성별 간의 이런 것들이 개방적인 네네네. 회사였었으니까 지금도 네, 그렇고 맞아요. 옛날에도 지금도 그랬고. 그렇고, 네. 예. 송아 쌤은 송아 쌤? 어떻게 좀 경험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뭐 여자인데 그러면 뭐 결혼 생각 있냐 이런 거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요.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은 좀 결혼 생각이 많이 없었지만 그때 결혼 생각이 한가득이었거든요. 정말 결혼 와 어떡하지 네. 막 연애 어떡하지 막 정말 한가득이었지만 그쵸. 면접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 먹는 건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면접에서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결혼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만 하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왜 여자들은 취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면접 준비 자소서 같은 거 잘 안 쓰고 뭘 찾아봤냐면 뭐 하셨나요? 여자 취업이 왜 힘들까를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그러셨어요? 오늘 근데- 해주실 게 맞겠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해서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비율이. 근데 우리나라 여자가 비율이 더 많아요. 아, 전체 그래요? 인구가요? 네, 전체 인구 인구에서 중에 여자 비율이 더 많나요? 네, 전체 인구 중에 오. 여자가 한 4만 7천 명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별로 여자가 더 많은 지역을, 네, 제가 그 예전에 생각이 나서 오늘 그 주를 다 찾아봤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대도시들 있잖아요. 가장 네네네네. 핵심 도시들에만 여자가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조금 더 뭐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은 남자의 비율이 더 높은데 이렇게 뭐 정말 말하자면 경쟁이 치열한 이런 도시들은 여자가 더 많다. 그래서 취업 자체가 여자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힘들 수 있는데 여자를 조금 더 이제 선호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아, 비율적으로도?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여아를 더 그 뭐 제 주변에 이제 네. 뭐 그쵸. 누나들이나 이런 분들 네. 보면 이제 아이의 성별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네. 남자 아이면은 되게 맞아요. 속상해. 좀 그래가지고- 여자가 네. 더 이제 사랑으로 좋아하시고. 키우겠지만 맞아요. 남 그런 것들이 좀 아들도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키우겠지만 요즘에는 딸 낳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상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이제 채용이 좀 뭐 취준생 모든 네. 취준생들이 힘들지만 또 여성 취준생들에게도 힘든 이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키워드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여성 합격자 전성 시대다. 오, 가뜩이나 이제 뚫기 어렵다는 구직 시장에서 지금 뭐 결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좀 해봤더니 네. 여성 합격자들이 많았다. 특히 뭐 공기업이나 뭐 요즘 사시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수석은 뭐 계속해서 네. 여성 합격자들이 한지 오래고 네. 이거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 외에 뭐 이거는 뭐 정말 뭐 통계를 내봤더니 맞다라기보다는 좀 네.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맞아요. 여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훨씬 좋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꼼꼼하게 챙긴다든지 시험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뭐 실수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올린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 선생님의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빼곡하게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꼼꼼함이나 그럴 수가 네.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니 여자가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로 뭔가 시작하는 분위기더니 갑자기 또 여성 전성 시대는 뭔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아. 그런 네. 아.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도 이제 NCS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문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경찰 공무원 같은 것들도 여성분들이 지원율이 낮았는데 요즘에 지원율도 높아지고 합격률도 높아지고 굉장히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9급 공무원 여성 합격 비율을 봤더니 여자가 이제 57.4%인데 네. 뭐 약간 더 많네 하실 수 있지만 지난해는 53.9%였거든요. 이게 어이구.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여성분들이 실제적으로 합격을 더 많이 하시는 비율도 높아지지만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정부에서 좀 주도하에 양성평등 목표제를 통해서 이제 추가 이제 합격을 하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여성 합격자들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뽑히는 비율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코트라 같은 경우에도 신입 사원이 이제 5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여자가 이제 35명, 그러니까 66% 정도였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에서는 여성을 좀 뽑으려는 움직임도 있고 네네네. 합격을 실제로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텔라 쌤은 어떻게 좀 보고 네, 계세요? 송하쌤 말씀처럼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여성 취업에 대한 정책을 장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더욱 이를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공기업의 성비가 사실은 여전히 남성이 높은 것으로는 나타는 났어요. 예. 하지만 이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코트라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감정원 이런 곳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실제로 절반씩 좀 채용을 했다라고 지금 공표를 했고요. 네. 공기업들에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 지원자들의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직무 역량 중심의 인재를 채용을 하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에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여성 채용률이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가능성이 조금씩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여성 지원자분들께서는 좀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의 개념으로 선호도가 아직은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 송하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전략적으로 3, 4학년 때부터 꼼꼼하게 좀 공부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최종 합격률도 높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 키워드에서 조금은 이제 요거는 가능성 측면에서 산정을 네네네. 하기는 했지만 민간 사기업은 여전히 어려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다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여성 고용률이 뭐 나쁘지 않았다, 취업률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성이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부 주도하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이제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이고 네. 실제 사기업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는 뽑는 인원 자체가 적어지기도 했지만 그중에 여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여성 친화 기업이라든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이제 선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 네네. 그럼 여성이 정말 몇 % 정도 되냐? 한 50% 정도는 돼야 이제 이게 5대5 이렇게 돼가지고 좀 여성 친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 30%에 가까운 비율 정도면 여성 친화 기업이라고 굉장히 인정을 받거든요. 보통 28% 정도의 여성 비율 정도면 여자 굉장히 많은데요? 라고 네, 평가를 받는 정도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점점 더 여성을 좀 뽑는 비율이 적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인원 자체가 적은데 여성을 뽑는 비율이 워낙 적으니까 점점 더 이제 취업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스텔라 쌤은 네. 예, 어떻게 좀 얘기하고 좀 계세요? 네.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9년 한 해가 진짜 최악의 취업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여성 지원자의 경우만 어려웠다고 좀 볼 수도 없겠지만 네. 더더군다나 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좀 그러니까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사기업, 그러니까 LG나 LS 일부 계열사에서는 여성 인력을 채용을 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도 좀 과거에. 있었다고는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뭐 탓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수 자체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있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현재 여성 남성 취업 비율도 사실은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대한석탄공사라든지 한국중부발전 이런 공기업들은 신입사원 중에 남성 비율이 아직까지도 80% 이상이었고요. 또 이제 실제 여성 지원자분들의 이제 면접 후기를 좀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면접에 가서 결국은 여성으로서 좀 조직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파트를 좀 일부 이공계 친구들이 좀 들었다고 해요. 특히나 진짜요? 네, 생산 관리나 엔지니어 등의 이제 직무에서는 서류 합격률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높지도 않지만 면접에 이제 가게 되면 일부 이제 이런 제한된 질문들을 실제로 좀 받았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인문계 이제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 직무에서도 고객사 대응 자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요소가 간혹은 있었다고는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처 장관님들도 여성 장관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네. 각 분야에서 이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유리천장이 좀 아무래도 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성 인재를 좀 기업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만 약간은 조금 남성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좀 낮게 두는 이유는 뭐라고 원인 진단 좀 해볼까요? 송아 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결혼 후에 육아의 문제, 출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약간 확실히 이제 또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네. 아이들을 이제 막 낳는다든지 키우든지 할 시점이라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보육 뭐 아이들 이제 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돌봄. 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 정말 갓난아이를 낳자마자 뭐 그런 그렇죠.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정말 아기 젖 먹일 때 이제 엄마가 좀 키우다가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 후에는 약간 조금 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직장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비율이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도 어쩔 수 없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게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어지면서 네. 그래서 여성들의 이제 경력 단절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아나 아니면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못 다니게 되기 때문에 난 육아 출산 포기하고 직장 계속 다닌다라고 결정하시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0.98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제 친구도 보면 별명이 신데렐라예요. 왜요? 같이 놀다가 그렇죠. 2시가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새벽 2시요? 새벽 9시에 점심 2시요. 점심 2시요. 제가 점심이 아. 끝나니까 점심에 이제 저는 점심에 직장 끝나고 그러니까요. 만나시고 또 이제 저녁 때 만나는데 새벽 네. 2시에는 집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신데렐라 아니어도. 너무 제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오후 2시면 이제 육아를 하러 가니까 맞아요. 잠깐만 그때 나왔다 이제 유치원 왔다가 학교 시간인가 보다. 네, 그때 아니면 또 도와주는 뭐 네. 이모님이나 그렇죠. 이분이 잠깐 계시다가 이제 또 자기가 이제 가야 되는 그래서 점심만 먹고 진짜 헤어져야 되고 그만큼 육아가 힘든 것 같은데 스텔라 쌤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엄마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는 예, 게 예. 좀 있고요. 실제로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총 7개국의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을 한 결과가 있어서 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네. 요 이제 집계 결과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해외에서 여성 고용률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쭉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오. 50대 이후에 좀 낮아진대요. 어. 근데 한국이 유독 30대 여성들이 이제 대거 이제 퇴거를 한다라는 수치가 실제로 나왔어요. 퇴사를. 그러니까, 네네네, 퇴사를. 어. 네, 그러니까 요 이제 경력이 좀 단절이 되는 그 비율이 한국이 유독 이제 좀 높다라는 그 수치가 조금은 씁쓸하기는 예. 한데 이건 사실 뭐 개인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회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성의 경우
경우에는 어쨌든 신입사원을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하는 그 인풋의 그 기간 대비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효과가 조금은 남성보다는 확률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적다고 판단을 실제로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신입사원 채용 단계에서도 물론 좀 적용이 되지만 입사 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는 유리천정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또 이 남성과 여성 중에 또 가장 큰 차이가 취업 나이에 있어서 그 기준이 솔직히 여성이 조금 더 이렇게 까다롭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좀 그 한 연령이 좀 낮잖아요. 그 마지노선이. 네네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그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어려야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2년 정도가 더 높고 아, 여성은 또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정도가 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보통 여성 26세, 남성 28세 정도가 취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취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이로서 마지노선 그쵸.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좀 이 정도는 취업 힘들다라고 흔히들 이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나이가 여성 28세, 남성 30세 정도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자는 어려야 돼라는 게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남자는 군대를 가지만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2년 정도 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좀 말씀하시죠. 보태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근데 좀 19년도는 신입사원의 그 연령대가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게 그래요?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죠? 18년도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을 제가 그러니까 최대 30세 그리고 여성분들은 29세까지도 신입사원에 실제로 합격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무래도 19년도는 채용 모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진짜 최종 네네네. 합격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실제로 좀 나이가 이제 점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네. 네. 그렇구나. 이렇게 연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인생을 길게 봤을 때 1, 2년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제 교육 씨랑도 뭐 몇 년 차이 안 나지만 예. 큰 차이가 없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그러니까 예. 너무 그 나이에 갑자기 인생극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좀 너무 급박하거나 좀 좌절하지 말라고 그럼요. 제가 이런 네. 얘기를 이나연의 인생극장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네. 자, 그럼 다음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무한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여성 목이 메이네. 목이 메이죠. 인생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네. 해외 취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조금 구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퇴사율이 갈수록 좀 높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 송아 쌤부터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퇴사율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네.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나라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워낙 이제 인구 비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어느 적정선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네네.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취업이 잘 되는 편이라고. 이직이 진짜 활발하고 네. 이 어디서든 다 빼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회사 입장에서는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네. 잘하시나 보네요. 네. 예, 이 시국에. 우리나라 취업난이 너무 시국에. 예. 이 시국에. 예, 그래서 아니 근데 많이 정말 알아보셨네요. 네, 예. 이 시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농담입니다. 네. 아니 정말 이 시국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취업을 하려다가도 요즘에 안 하는 비율이 그러니까요. 높고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나라 인재들을 많이 뽑던 그런 태세가 확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국민들을 위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실업률은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 자체 내에서의. 네네네.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고 정말로 워낙 인구가 대륙의 많고 기상, 예. 네 그리고 뭐 약간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약간 굉장히 훨씬 더 높은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좀 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렇게 좀 기피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가구당 한 명이잖아요, 무조건. 일가구당 요즘 2명으로 이제 아, 좀 그런 네. 것들을 이제 하고 업데이트 있는데 됐죠?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전문가, 네. 일본 전문가.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취업 자체가 워낙 남자든 여자든 힘든 상황인데 그 중에서 여성분들은 훨씬 더 힘들어하는 어. 네. 그런 이제 좀 뭐 삼국 간의 그런 차이점이 약간씩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텔라 쌤도 저는 경제활동 참가율 5위 미국만 좀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실제로 네.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그러니까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시민권자고 학교도 당연히 미국에서 나왔고 이제 취업도 당연히 미국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언니 같은 경우는 사실 회계사 전문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능력을 좀 인정받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감안을 해야 할 그런 이제 진짜요? 유리천정은 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현 시대에서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여성 취업의 측면에서 물론 이제 좀 국가마다 조금씩은 이제 뭐 적용이 되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갭이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시적인 사회적인 이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성 친화 기업도 우리나라에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좀 칭찬해주고 싶은 기업들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특급 칭찬이요. 네. 약간 좀 칭찬해. 볼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기업. 특급 칭찬. 네. 글쎄, 특급 칭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여성분들이 선호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을 많이 뽑는 기업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부 말씀드렸듯이 뭐 공기업이나 뭐 공사 이런 곳들은 뭐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패스를 하고요. 사기업 중에서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뽑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기업은 일단 CJ그룹. CJ. 네.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 네. 이제 뭐 한섬이라든지 이런 패션 기업들이 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취업하시는 확률들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MD나 이런 쪽.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유통 관련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뭐 남녀, 뭐 나이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갇혀 있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스타트업 쪽으로 취업하시는 걸 굉장히 이제 좀 추천을 스타트업 많이 쪽.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텔라 쌤도 이제 좀 베스트 네, 네. 3라고 할까요? 좀 뽑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민간 사기업 중에는 아무래도 제 이전 직장이었던 롯데그룹, 롯데. 그리고 이제 KT, 뭐 LG 생활건강, 그러니까 송하쌤 말씀 주셨었던 것처럼 이제 산업군 자체도 조금 패션이라든지 유통산업이라든지 서비스 군에서 그러네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여성 지원자분들의 합격률이 조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특정 기업들은 조금은 여성 친화 인재와 같은 제도를 좀 널리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좀 그룹 회장님들의 좀 정책으로 시행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성 인재 비율을 실제로 매년 보고받으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고 공고를 찾아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권들, 그러니까 기업은행, 신한은행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요 여성 인재 그 비율이 50% 이상 정도씩 되는 그런 은행권들 이런 것들도 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좀 채용을 하고 유지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은 그냥 냉정하게 개인의 성향과 좀 잘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에서는 사실은 가장 공평하게 여성 지원자분들이 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 네네. 그냥 이 브랜드 혹은 이 대기업 이제 그룹사들이면 다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롯데를 말씀하셨는데 뭐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렇게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계열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쵸, 또 유통산업.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렌터카라든지 케미칼. 뭐 그런 뭐 케미칼 같은 경우에 어쨌든 내가 화학적으로든 뭐 아니면 이공계 뭐 이런 전문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업 위주로 하는 기업들 있죠. 이제 뭐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소비재 이런 것들 뭐 이제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롯데칠성. 요런 꼭 그 기업이라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좀 분위기를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계열사당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개수가 적은 기업들이라든지 한 곳만 지원해야 되는 곳들은 그런 분위기를 좀 잘 보시고 특정 산업군을 선택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계열사 그룹 전체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0년 전망해봐야 될 텐데 뭐 이틀 뒤 전망이죠. 네. 앞으로 굉장히- 2020년 이틀 뒤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이틀 네네. 뒤에는 어떤 일이
여성 취업 좀 쉬워집니까? 뭐 먼저 채용 전망 말씀하시겠어요? 자체는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정말로 음. 보여져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정부에서도 이제 매년 경제 성장률을 좀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19년도는 진짜 최악이었어요. 19년도 최악이었고 맞아요. 또 20년도는 조금 이제 소폭 한 0.4% 정도 이제 성장률을 조금 더 이제 플러스로 예측한다라고는 했으나 이것도 사실은 아직은 이제 예측일 뿐이란 네네네. 말이죠. 그래서 진짜 사기업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여성 취업이라고 조금 더 한정을 둔다라고 하면 그만큼 TO가 진짜 적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졌다라고 네. 저는 사실은 전망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구나. 송아 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취업에 꼭 국한된 건 아닐 수 있는데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굉장히 IT가 핫하더라. 코딩이 핫하더라 해서 이게 3개월 정도 교육받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CJ 네트워크스에 들어갈 수 있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IT 쪽으로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컴퓨터 공학을 4년 전공한 사람 혹은 석사를 한 사람과 네네. 3개월 배운 나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IT 쪽으로 좀 전향하시거나 IT 쪽으로 새로운 전공을 펼쳐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당장 대기업 이런 것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뒤 유수의 스타트업이라든지 대기업으로 내가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좀 약간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후배들이잖아요. 사실 여성 후배들. 그렇죠. 우리 나연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나연의 인상극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를 좀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네.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더 치열하게 좀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아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고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여성분들이 예. 제일 기피하시는 게 영업직이거든요. 네네네. 영업직 혹은 영업 지원, 뭐 영업 관리 이런 것들은 저는 영업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경영 지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경영 지원에서 그냥 총무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총무를 뽑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보통 이제 뭐 회계 아니면은 뭐 재무 아니면은 인사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경영 지원 이렇게 0명 이렇게 뽑는 거란 말이죠. 경영 지원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펙상으로 약간 말하자면 그 이제 조금 더 고스펙인 분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냥 영업이 싫어서 경영 지원을 해요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합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염두하시고 혹은 내가 그러면 영업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 지원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뭘까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영업이 그냥 막연하게 영업 그거 어렵죠 어떡해요 이런 게 아니라 네. 또 하다 보면 괜찮을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면 잘 맞을 수도 있고 어. 또 영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말 막 발품 팔아서 영업을 하고 이런 그래요, 맞아요. 부분은 예.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턱대고가 아니라 일단 뭐 벽치고 싫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 지원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한 어떤 뭐 좀 알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직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송하쌤 말씀하신 게 무조건 이제 뭐 영업에 지원을 해라 이런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라. 그리고 또 아무래도 기업에서 지원자분들께 드리는 그 기회에 그 직무를 좀 한번 전략적으로 살펴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영업보다는 해외 영업이라든지 영업 지원 측면에서 아무래도 여성 지원자분들의 합격률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또 총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총무가 묶어서 좀 같이 공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차별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남성 여성 간에도 사실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무는 사실은 좀 무거운 짐도 좀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운전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한테 조금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사 총무로 이렇게 공고가 나가는 경우보다는 인사 교육 파트로 좀 공고가 나오는 그 기업들을 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든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이 말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좀 정규직이 꼭 답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진짜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기워커라는 그 단어처럼 채용의 트렌드라든지 직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실제로 정말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이 갭의 차이가 정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그 갭이 분명히 있다고는 저는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지원을 하실 때 있어서 너무 뭔가 한 곳에만 이렇게 몰두를 해서 집중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몰빵을 소위 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전략을 잘 살피셔서 공백기가 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래서 정규직을 포함을 해서 계약직도 한번 살펴보시고 인턴직도 살펴보시고 해서 좀 양적 지원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계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한테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바로 오퍼를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계 기업의 90% 이상의 신입사원직은 실제로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의 역량이 직무 역량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정규직으로 자연스럽게 또 오퍼도 되고 그 근무 경력에 대해서 실제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여성 이제 지원자분들께서는 개개인의 직무 역량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네,